안녕하세요. 주식 완전정성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왜 나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는 부분인데요. 개인들의 경우, 특히나 주린이 분들의 경우에 분산하지 않고 한 종목 또는 두세 종목 정도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주 삼성전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연초부터 고점을 찍고 주가 조정 후 횡보를 거의 반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다면 시장에 소외되기가 쉽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삼성전자를 오랜 기간 수익 없이 손실을 안고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다면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또한 날리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관점을 보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분산 투자형 매매자인데요. 저는 보통 30에서 50 종목 이상을 끌고 가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내 포트에 어떠한 종목을 갖추어야 최소한 소외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상승장의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로는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시장의 자금이 어떠한 섹터로 움직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움직일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수 이상의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언론에 현혹되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 본인의 기준으로 기계적 매매하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 분석력 또한 좀 많이 뛰어나야겠죠. 다시 말해서 매매 원칙을 가진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힘들며, 게다가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취향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러한 분들 때문에 꼭 보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좋아해. 그럼 반도체만 계속 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갈 때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죠. 또는 난 자동차만 좋아해. 그럼 자동차가 갈 때는 좋지만 자동차가 멈춰 있거나 조정을 받을 때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취향이 결국은 매매하는데 노이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게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주식 또한 편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자기 취향을 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죠. 그만큼 다음 움직일 섹터를 예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노이즈와 함께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매우 아주 굉장히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예상한다는 것은 전문가분들도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대응을 하는 편이죠. 이번에 반도체가 가다가 수급이 이제 세력들이 자동차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자동차로 옮겨 탄다거나 소비재주로 간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가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빠르지만, 이렇게 대응하기 또한 매우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반도체가 갔다면 다음엔 자동차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가 결론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지수 추정형 ETF를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시장의 모든 종목을 다 산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러한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는 코덱 레버리지가 있고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면 코스피 종목이 상승한다면 코덱 레버리지가 오를 것이고, 코스닥 종목이 올라간다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면
코스닥 150이라는 ETF가 수익이 나겠죠. 이러한 지수 ETF는 종목 대비 크게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수의 움직임이 뭐 종목처럼 널뛰기를 하지 않으니까 좀 느리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오른 만큼 확실히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수가 올랐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하는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면도 많죠.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진폭이나 수익률 등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강해주고자 이제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나왔죠. 코덱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 이렇게 되면 지수 상승의 2배 정도의 수익을 주는데요. 거의 종목 수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그 리스크도 더 커진다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ETF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종목을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다. 나는 지수 하나만 보고 지수의 방향성을 맞춰서 수익을 내겠다. 이러한 분들도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 시장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그 부분 또한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현재의 상황에 알맞은 섹터를 찾거나 또는 지수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내공을 가져야 한다고 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내공이 없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면 이런 레버리지류나 아니면 뭐 ETF류 중에 지수 추천형 ETF는 뭐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150이라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요즘 오를 것 같아서 진입한 부분인데요. 이 코스닥 150을 본다면 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 상위 우량한 150개의 평균 종목을 모아놓은 거죠. 코덱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이니까 코덱은 삼성자산에서 운영합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요. 그리고 코덱 삼성자산운용 삼성에서 운영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구성 종목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대부분 거의 우량한 종목은 다 있다고 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알테오젠, 카카오 게임즈, CJ ENM, 뭐 HLB, 셀트리온 제약, 펄버스, 에코프로비엠, 뭐 제넥신,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종목이죠. 이러한 우량한 섹터들이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50 종목인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상위 10종목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 이런 해필 왜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이 코스닥 섹터 중에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게 가려면 어떤 종목들이 가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양분하는 게 IT죠. 그리고 의료 바이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오죠. 바이오와 IT, 전기전자와 헬스케어가 코스닥 지분의 코스닥 비율의 38%를 각각 양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이오와 이 전기전자, IT 쪽이 가지 않으면 코스닥 150은 사실은 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최근에 바이오 주가들이 많이 눌렸죠. 셀트리온부터 해서 모든 바이오들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빠질 만큼 빠져서 지금 현재는 많이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든 구조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코스닥 150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I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는 방향이며 이 의료 바이오 쪽은 이미 내려왔다가 횡보를 하고 있죠. 결국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또는 내려갈 확률보다는 횡보할 확률이 많죠. 그리고 IT는 계속 추세적 우상향을 하고 있고 보통 신고가에서 지금 다시 뚫거나 시간 조정을 받거나 정도니까
결국에는 이 앞전에 어,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의료, 바닥을 찍은 의료와 꾸준히 추세를 상승하는 이 IT가 현재 있는데, 이 의료 부분만 주가가 올라가 주거나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코스닥 지수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요즘 CJN이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며, 지금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또 다른 매력이 하나 있는데요. 주가 상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지수가요, 이렇게 코스피와,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인데요, 움직임이 뭐 동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씩 동행을 하지 않죠. 코스닥 시장이 더 세져질 때도 있고 코스피 시장이 더 세져질 때도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과 동행하다가 2020년부터 이제 동행을 하는 것을 결별하고 압도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능가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바이오라 하겠죠. 셀트리온이 무너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가가 빠지면서 이 2021년도 초반부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코스피가 더 많이 갔다가 코스닥이 많이 갔다가, 또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이 가고,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의 입장을 보면 지금 동행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반대로 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갭을 본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갭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부터는 갭이 점점 커지죠. 근데 이 갭이 벌어지는 것도 이미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이렇게 이 스프레드를 볼 때 이렇게 이격이 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매력이 있다는 걸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뭐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적인,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많이 싸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ETF의 강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이 코스닥의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는 이미 바닥을 찍고 또는 내려가도 일정치 횡보 또는 크게 내려갈 확률이 작으며, IT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만 정신을 차리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 이격을 멈추면서 코스피 지수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걸 살 때는 이렇게 이격이 커져 있을 때,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매매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앞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펀드를 들 때 가장 최고의 수익률이 났을 때보다 얘네의 수익률이 평균 대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게 사실은 보편적입니다. 연초에 아크펀드가 대박 났다고 해서 아크펀드 많이 가입하신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때가 꼭지였고요. 사실은 아크펀드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시기에 아크펀드는 들어야지 또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둘 때도 정점을 찍는 것보다는 평균 수익 대비 수익이 모자랄 때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정석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면 코스닥은 많이 횡보하고 있죠.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많이 횡보하고 지금 삼각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삼각 수렴을 만들어가는 단계고요. 주봉에서 본다면 약간 다른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살짝 돌파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150에 대해서
뭐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지 뭐 예측은 사실 무의미하지만 기술적 분수로 보자면 이번 주부터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증하는 부분이 이제 시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젠이나 바이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IT 쪽은 전기전자 쪽은 뭐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 우상향을 한 상황이라 바이오만 받쳐주면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지점이라 할 수 있겠으며 만약에 이게 돌파가 아니라면 이 지점이죠. 14,000원권. 이 사이에서는 코스피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 150, 코덱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지수 추종형보다는 코스닥 지수 추종형이 이제 코스피보다는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 지수 추종형 ETF가 다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한쪽이 가면 한쪽이 쉬는 장이고 어차피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둘 다 좋아 보이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추종형 ETF인 코덱 코스닥 150이 더 좋으며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코덱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어떨까 합니다. 이쪽에 코스닥 지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보시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